네, 오늘부터 미국 ET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만나는 분이죠. 대신증권 박현정 연구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좀 다른 ETF를 볼 거예요. 네. 주택 건설과 관련된 ETF. 요것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일단 시장 상황을 짚어보죠. 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주택 공급이 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9월 초에 이제 미국의 국가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이제 뉴스 기사가 떴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화면에 띄워주시는 게 이제 S&P 500의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인데요. 요거는 이제 반복 매매 방법으로 산출이 돼서 이제 동일한 주택이 여러 번 거래가 될 때 이제 히스토리컬리 추적을 해서 계산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요 그래프에서 특이한 게 이제 급등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저 구간이 이제 저희 코로나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이런 비상 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주택 건설을 하는데 필요한 이제 건자재에 대해서 관세를 면세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네. 예를 들면 이제 기존 주택 재고는 줄고 네. 신규 주택 공급은 원활하게 되지 않고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말이군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데이터도 또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마치 짠 듯이 네. 보시죠. 그래서 이제 기존 주택 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점 대비해서 소폭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신규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을 저 회색 선이 네. 아래로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네. 우하향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이런 쪽으로 이제 정책적인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금리를 이제 내릴 거기 때문에 네. 금리를 내리면 사실 주택 시장은 조금 더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대할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네, 어쨌거나 이제 주택 공급 자체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 사실 이제 청년층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제 가구를 새롭게 형성하는 청년 가구줄 역시도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죠. 미국은 정말 네. 초장기 모기지 상품들이 네.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게 이제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다인데 어쨌거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가 되면 모기지 금리도 내려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부담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의 수혜도 함께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것과 관련 주택 시장과 관련한 이제 ETF 상품이 뭐가 있는지를 네.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주택건설 관련 ETF는 뭐 미국에 여러 가지가 상장이 되어 있지만 네. 대장격 상품으로는 이제 ITB랑 XHB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2024년부터 시계열을 놓고 좀 봤을 때는 사실 ITB의 성과가 XHB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두 개 상품의 섹터 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IT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건설 관련된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주택 건자재 관련된 섹터의 비중은 낮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XHB는 이제 ITB에 비해서 이제 주택 건자재 관련된 섹터의 비중이 높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희가 주택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게 되면 공급단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건설 쪽 기업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두 가지 상품 중에서는 이제 ITB 상품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건 중앙연방정부 차원에서 네. 주택건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정책적 인센티브를 준다라든가 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맞습니다. 정책들을 쏟아낼 거다. 네. 그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정책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네.
ETF 상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가을에 선언을 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야 사실 실제로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주가에는 이미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8월 물가를 봤을 때 사실 예상치에 부합을 하기는 했지만 네. 주거비가 많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센트 입장,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비상사태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최근 한 몇 년간의 수익률은 좋지는 않았겠네요. 주택 공급도 부족했고 네. 금리도 높았기 때문에 네.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네. 소위 말해서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거나 네. 이르기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들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네. 그러니까 주택 건설에 대한 활성화 정책도 나올 거고 네. 금리도 점점 내려가는 내려갈 시점이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네, 정확하시죠. 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상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건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건설에 쓰이는 이제 각종 자재들인 네. 거잖아요. 네. 이거 관세 이슈는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센트가 언급을 했던 게 이제 네. 주택 건설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런 건설에 사용되는 건자재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아니면 일부 완화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기네들 좋은 거는 뭐 무관세로 한다고. 그래서 얄밉긴 하지만 네. 저희 코너가 미국장 ETF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그 상품만 놓고 본다면 이런 정책적 지원들은 다 수익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박현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